뭐 일단 우리 얘기는 먼저 잠깐 하고. 네네. 우리 시장은 요즘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이게 참 마음이 여러 갈래인데 일단 상승 추세는 지속됐고 이미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내부를 살펴보면 너무 쏠림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편이긴 했는데 그 코스닥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개별 종목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런 게 허용이 되고 하면 이게 네.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진단 말이죠. 그렇죠. 변동성도 커지고 지금 포머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막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오히려 그 이외의 업종이나 종목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는 이런 식의 이제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특히 어제 심했는데 올라가는 종목에 비해서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지수는 뭐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9천 넘었으니까. 네, 이런 형태가 이어지면 아마 오늘 이렇게 오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합쳐가지고 한 50% 이상인데 예. 두 개가 오르면 나머지가 다 떨어져도 오르는 물론 폭에 따라 다르지만 그 두 개가 2%씩 오르고 나머지가 다 2%씩 떨어지면은 지수는 그냥 그렇죠.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한 쏠림이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반도체나 이런 쪽 특히 투탑 이 장비 이런 쪽을 담지 못하신 분이나 또는 뭐 많이 올랐다고 좀 미리 판단하셔가지고서 팔았던 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나아지려면 제가 보기엔 이 뭐가 필요할까요? 쪽에서 수급 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화되면서 이 모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같이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제 기업 실적은 사실 괜찮은데도 지금 떨어지는 데도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결국은 이제 그 안정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근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지 않은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장기적으로야 뭐 될 거라고는 봅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국내 사정도 있으니까 그게 반드시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또 정부 쪽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가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서 좋긴 좋은데 참 마음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런 시장에서 절대로 그 개인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ETF 하셔라. 그것도 종목 ETF 이런 거 말고 지수 ETF 하셔라.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도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느끼실 포모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장이 올라가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느리고 답답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들, 코덱스 200이든 타이거 200이든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ETF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따른 그거를 맞습니다.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예. 어쨌든 시장 상황이 내가 뭐 어느 쪽에 있느냐 그 포지셔닝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 가는 것보다는 변하는 시장 흐름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사실은 지수형 상품만 사셨어도 작년 올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고 불과 이제 몇 달 전에 사셨다고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장 그 두 개 혹시 못 따라갔다 해도 이거 쫓아가는 것만큼 지수가 가도 충분히 상승률은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제 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최근 1년 새 10배가 넘게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꾸 좀 전에 말씀하신 기대 수익률이 확 올라가죠. 사실은 1년에 우리 지금 현재 예금이 한 2% 정도 되니까 연계금 이자가 됩니다. 보통 원래 한 5, 6%만 1년에 수익을 내도 그럼요. 괜찮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야 뭐 네네. 큰 의미는 없지만 뭐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 1년에 뭐 한 7%, 미국 같은 경우 뭐 제가 그때 예전에 본 거로는 한 7% 정도 수익 내면 어우 너 겁나게 잘했는데 뭐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7% 수익 내 가지고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세상이니 하루에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이 정도에서 최석원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어제 연준 결과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도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매파적이었다. 네. 뭐 연준이 연내 한 번 정도는 뭐 적어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등등등. 네. 뭐 이런 식의 일단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뉴욕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은 금리를 올리든 말든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연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네. 일단 사실은 이제 어제 FOMC 그 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적이니까 그 네. 밤이니까. 근데 보시고서 많이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성명서를 보시면 성명서가 확 줄었죠. 예전에 그 정말 파월 의장 시절에는 늘다가 그냥 구구절절한 한 내용까지 그냥 막 다 넣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시장한테 이렇게 쓰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쓰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싹 없애버렸어요, 그냥 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한다. 그냥 그 끝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장문의 성명서를 보시던 분들한테는 네. 되게 황당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수많이 나왔던 그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는 뭐 인하도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싹 다 빠져버리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약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고 게다가 점도표가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물가는 오르고 금리 수준도 당연히 올렸고 성장률도 상향 조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걸 매파적으로 느끼지 않을 그 시장 참가자는 없다. 그러니까 어제 당장 이제 그 발표 있고 난 그 직후의 상황을 네. 보면 이념물 금리 많이 오르고 금리 올릴 거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죠. 올해 당연히 그렇게 3분기 되죠. 정도에. 네. 그리고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좀 떨어졌죠. 네.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딱 가만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새벽도 듣고 그 케빈 워시가 기자회견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들어보면 케빈 워시 의장 자체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신호를 거의 안 줬어요. 그냥 물가를 내가 꼭 잡겠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또 그걸 가지고 얘가 매파네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또 맞습니다. 하던데요. 근데 그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거보다 뭐에 더 이렇게 할애를 쭉 많이 했냐면 시간을 할애했냐면 본인이 지금 들어가서 대단한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5개 분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보면 네. 기존에 저희 한번 전에도 이런 얘기 제가 케빈 워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뭘까에 대한 얘기했던 부분을 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다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소통을 축소하겠다. 네, 그래서 일단 성명서부터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패밀리 파이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부 논란은 심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당연히 있겠죠. 관철은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철을 시킨 거죠. 확 그냥 줄여버린 걸 내놨고 기자회견은 많이 했지만 기자회견에 들어보면 뭐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뭐 포워드 가이던스가 안 나왔으니까 이 파월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도 내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해설도 막 열심히 해줬거든요. 너무 근데 친절한 아저씨였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비슷한 유사한 거를 물어보니까 다 그냥 이 성명서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뭐 포워드 가이던스가 될 만한 사항들은 내보내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물가는 내가 잡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들어가서 연준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와중에 일단 소통 줄이고
두 번째는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 인플레이션 뭐라 그럴까요? 그 측정하는 데이터? 측정하는 것 그걸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를 네. 전반적으로 그 뭐 옛날에 그 보던 데이터들 다 틀리는데 그거 다시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진짜로 사용할 만한 데이터들을 한번 다시 추려 봅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만 하더라도 네네. 체감하고 다른 진짜 그냥 공식적이고 그냥 기계적이고 그냥 이런 네.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거 다시 한번 쳐다보겠다. 네네. 대신 이제 요거는 시장에 좀 안심을 줬죠.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뭐 대차 대조표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설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얘기들은 아니라 없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네네. 지금의 수준이 적정한지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될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는 그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쭉 해왔었냐면 AI가 이게 도래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AI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지 또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잘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바꾼다고 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기자들이 질문도 했잖아요. 그게 뭐 이 중립금리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 같으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네네네. 또 때로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 측정 아까 그 포함해가지고 측정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정적인 걸 맞추는 게 맞느냐 이 얘기도 이제 네네. 고민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네. 케빈 씨는 금리 인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점도표도 본인은 참석 안 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니 이 뭐 9명이나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회의 과정에서는 그 의제를 놓고 얘기했는데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같은 수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는 안 했다. 네, 네. 이 얘기인즉슨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는 예상은 틀릴 거다. 틀린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매파적으로 생각을 분명히 어제 그것만 놓고 보면 매파적이지만 잘 따져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런 FOMC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결론은 딱 그거네요. 네. 케빈 씨는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않다. 뭐 맞습니다. 매파적 하긴 하는데 네. 그리고 연내 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견 네. 나왔지만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또 모른다. 네. 가능성이 또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전망도 좀 하신다라고 좀 말씀도 하셨고 이제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좀 남았는데 예. 시간이 좀 근데 사실 오늘 핵심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오늘 대표님한테 듣고 싶었던 그 부분도 그래서 연내에 올릴까요 말까요 이게 사실은 네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이 불협화음이 그동안에 파월 의장 네. 후반부에 트럼프 이후에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생겼던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잦아들까요? 워시가 그렇게 좀 끌어당겨서 할까요? 당분간은 좀 혼란이 되겠지만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시면 우리 역사는 아니고 미국 연준의 역사를 보시면 네. 결국은 그 연준 의장의 색깔이 그 FOMC를 비롯한 연준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한다. 제가 보기에 지금 케빈 워시는 벤 버냉키부터 시작됐던 중앙은행이 과다하게 가지고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향. 예, 그리고 시장이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게 해야지 그 데이터에 대한 연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되는 네. 게 아니라 생각도 드네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고 그때도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근데 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하겠지만 대신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네. 기본적인 그 분석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보다는 데이터를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네. 더 중요히 생각했는데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오히려 불필요한 바이어스, 네. 노이즈 이런 데서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좀 드네요. 자, 오늘 최석원 전 SK증권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